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6.1 지방선거의 제2선거구 연화장 옥포 1, 2동 아주에 출마하시게 됐는데 출마 즉 유권자님들과 그제 시민들께 출마의 변과 함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의원 송우성입니다. 저는 종전에 수양, 연초, 하청, 장목 그리고 옥포 1, 2동이 지역구였는데요. 이번에 이 선거구가 조정이 되면서 수양동이 고현 쪽으로 편제되고 아주동이 이 옥포하고 엮여지면서 이번에는 아주, 옥포 1, 2동, 연초, 하청, 장목 이게 이제 제2선거가 되면서 제가 이번에 이쪽으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재선 안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4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고 계획선상에 있지만 아직 출발조차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재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주 동민들께서는 이제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인사를 처음으로 뵙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송우성 의원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그 30대 초반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제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좀 자꾸 이렇게 들어섰다가 도망가고 이런 게 반복을 해서 제가 이제 8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지역 우리 집안에서도 자손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요구를 안 하시고 해서 그냥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둘이 안 생기는 자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이 친구처럼 연인처럼 손잡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님이라 해야 되나요? 도의원님이라 해야 되나요? 후영이를 후보자로 동일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우성 후보자님이 걸어왔던 학창 시절이나 어린 시절 그리고 대구조선 오셔가지고 활동하셨던 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교는 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는 이리에 있는 전북기계 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거제를 밟았는데요. 그때가 1980년 8월 20일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42년 동안 이 거제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좀 말 잘 듣는 범생이과에 속했기 때문에 제가 뭐 부모님으로부터 한 대도 맞아본 뭐 그런 기억이 없이 착실하게 살았는데요. 86년도부터 제가 현장에 대우조선 현장에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몸소 겪고 주변에서 그런 이제 이 불합리한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라고 나서서 해고도 되고 구속도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게 제가 30대 초반까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두 차례의 옥보를 겪은 것이 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제가 30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운동은 정리를 하고 그때까지 제가 학업을 하지 못했는데 거제대학교 야간을 들어가서 거제대학 야간을 학장상을 받으면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도 저한테 상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 졸업하고 방통대의 경영학과 또 다녀서 졸업하고 또 환경보건학과를 또 졸업하고 그리고 경영대학원 방통대에 생겼더라고요. 그 무렵에. 그래서
경영대학원에 다녀서 가서 이제 석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30대 중반부터 다시 학업을 이어서 꾸준히 좀 거기까지 했고요. 그 직장 생활에서는 30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그 인정을 좀 받고 직위가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주변으로부터 그래도 일 잘한다는 소리는 난 들었습니다. 그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사실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정치 영역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운동이 벌어졌을 때 제가 노사모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제 처가 노사모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옆에서 함께 움직이고 도우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2004년에 열린 우리당 입당을 하면서 사실상 당원이 됐죠. 그 이후에도 제가 직접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 전국 단위의 대선 이런 경우에 그 대선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지금 관여를 좀 해서 한 적이 있고요. 지난 4년 전에 사실은 지금 현재 제 도의원하고 있는 이 지역구에 저는 우리 민주당 안에서 좋은 분을 좀 찾아서 좀 모시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청드리는 분들은 고사를 하시고 주변에서는 저에게 나가라고 뭐 거의 뭐 강권하다시피 하시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초선은 4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뭐 활동을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도의원의 활동 말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해왔지만 그 뭐 역량이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점을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 도전을 하면서 못다한 부분들을 책임 있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선 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가 두 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복권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YS 대통령 때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 됐는데 6.13 지방선거에서는 두 건 표시를 복권이 된 것은 예, 그 복권이 되는 것은 그 일반 사면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복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정치에 나갈 수 없다라든가 이런 제한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주는 것이 복권이기 때문에 정가 기록은 삭제가 안 된다. 예, 전과 기록은 삭제. 정가에 대해서 두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는 이제 그 대우조선 91년도에 있었던 90년 단협 그 협상 때 일어났던 골리앗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징역 1년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국가보험법에 3개월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87년도에 이 지역에 있는 노동자 7사람이 당시에 돈 100만 원 썩을 내서 도서원을 만들었습니다. 도서원을 만들어서 장서 한 3,000권 정도를 출판사에 돌아다니면서 얻기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도서를 대여해주는 무료로 빌려주기도 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장승포에 만들어서 운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서적 몇 권이 이제 소위 이적 뭐 서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불온 서적이다 이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했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대표가 아니고 같이 협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재판에서 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그 법률 조항 자체가
한정합헌 판결을 받은 조항입니다. 당시로서는 한정합헌 판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위헌은 아니지만 법률의 적용에 따라서 위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애매한 판결이긴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한정합헌 판결은 처음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 재판을 5년 동안 하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5년이 넘어가면 재판관이 이제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재판을 열어서 저는 앞전 사건인 90년도 사건의 1년 징역 실형정과가 있기 때문에 이 누범 기간에 적용이 돼서 도저히 징역을 때릴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3개월을 받았고요. 다른 분들은 전부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어정 활동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아쉬웠던 거나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의정활동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년 정도는 분위기 파악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그 방법들을 파악하고 관계들을 파악하고 이런다고 1년 정도는 사실은 제대로 되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업무를 해왔던 또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성과를 1년 안에서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전반적인 그림들이 보이면서 실제로 이제 활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신장의 문제, 그와 관련된 조례들이 한 8건 정도,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전 기본 조례를 비롯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 성면 안전, 또 학교 안전, 또 그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조례도 만들고 도정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남의 안전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대우조선 매각 문제가 제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이듬해 바로 불거져서 사실은 그게 3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상당히 하는데 집중을 좀 했습니다. 도지사를 도정 질문장에 세워서 대우조선의 기업 합병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멈추고 재검토해달라고 요구를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도의회에 재검토 기업결합의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주도해서 그것도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산업은행도 방문해서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지만 경남도의 역할이 사실은 그 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성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대우조선 문제는 누구보다도 우리 송우성 부모님이 전문가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로 조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가서 이제 아주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지역구로 편입됐는데 아주 지역의 해남 문제라든지 풀어야 될 문제가 우리 송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는 사실 이제 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었죠. 위치도 조선지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개발 사업이 민간 차원의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실제 도시 공간이 설계 자체가 지금 매우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도로망은 그런 대로 갖춰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도시 내용을 들여다보니 자루형의 모양이 돼서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거제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형적으로 그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는 측면도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좀 완화시킬 수 있겠는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기 뭡니까? 우리 그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그런 대책들도 있긴 한데 이게 초기 도시계획에 반영됐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손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도시 공간 안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조성돼서 그쪽에서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편안한 휴식을 좀 취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도시 안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소공원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그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면 실제로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산을 이용해서 힐링 공간들을 조성해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상업지도 실제로 주거지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상업지로 지정된 그 범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상업지도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장기적으로 좀 해소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옥포 1, 2동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연안강 쪽까지 한번 생각하고 계신 거나 지역구에서 공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우리 동지역, 면지역의 공약의 성격을 도의원이 내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과 도지에서 손잡고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풀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과 함께 또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혼자 이걸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할 수 있는 공약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각 지역의 면동에 있는 뭘 어떻게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약은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하는 내용을 제가 같이 맞잡고 풀어내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보다 더 크게 경남도의 불경 메가시티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불경 메가시티를 출범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도 불경 메가시티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가 이 거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경남도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함께 큰 틀에서 산업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하고 교육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교통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불경 메가시티인데 이 그림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거제의 미래를 어떻게 불경 메가시티에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거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 부분이 해야 될 거제 출신의 도의원이 해야 될 첫째 일이 아닌가. 저는 그것 때문에 불경 메가시티의 특위위원장도 맡아서 했었고요. 또 제가 재선에 도전한 사실은 이후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거제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순간 멈출 시간도 없고 현재 거제시에서 2030년에 대한 비전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준비된 것과 경남과 부산, 울산이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메가시티에 잘 접목시켜서 이걸 어떻게 경남의 정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도의원이 챙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린다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도 5호선
장목과 마산 간의 해상 간의 국도 5호선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물론 연초까지 끝난 국도 5호선이 통영까지 연결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TX 지금 사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신공항까지 연결시켜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부경 메가시티의 기본 계획 안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막 우리 계획이죠. 국가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지금 통영에서 멈춰 있습니다만 송정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신공항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부경 메가시티의 중심이 거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공항의 배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장목과 하청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공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신도화지의 그림을 그리기에 따라서 거제의 미래를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정말 집중해서 경남과 거제시를 잘 연결시켜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도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때는 거제가 더불어민주당 세 분이 도의원 계셨는데 이제 혹 선거 과정에서 다른 분이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또 다른 시의원 다른 당의 이제 시의원들이 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과 호흡은 어떻게 이루어가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 정치가 과연 정당의 색깔이 본질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기초 단위. 제가 지금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도 실제 의회에서 정책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년이면 한두 건 정도가 의사당에서 표결을 하는 정도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조례를 23건을 18건 제정하고 5건을 개정을 했는데요. 제정한 18건 안에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충돌되는 지점이 지방 행정에서는 거의 없다. 결국은 거제시와 관련된 공동의 거제시의 이익 관점에서 보면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충돌되거나 서로 대립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충분히 협조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원활히 움직여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개인의 성품이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지방 행정에서 이 여야 간의 관계라든가 당의 색깔 때문에 부딪히는 지점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함께 협조해가면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이렇게 큰 정치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북부권 쪽의 연화장 쪽은 정말 인구가 줄어드는 심지어 뭐 2,000명 실제 거주 인구가 2,000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시민들께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 부분이 분명히 부산 근역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뭐 하나콘도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 연화장 쪽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관광산업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이 있으시면 네. 지금 이제 거제에서 현재 거제의 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보면 그 장목권역이 가장 핫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장목권이 신공항의 배후지로서의 역할이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제의 미래는 신공항과 연관돼서 부울경 메가시티 어떤 역할을 찾을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곳이 장목
하청권입니다. 그동안에는 조선산업이 거제를 60% 정도를 차지하면서 사실 장목, 하청, 연초까지 이런 쪽이 좀 소외된 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신공항과 연결된 새로운 거제의 새로운 그림 속에는 장목과 하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그림을 그리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과 함께 거제시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그림들을 경남도의 행정에 반영시키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 이 장목과 하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희망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노동자 권익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활동해 오셨고 지금도 도연 시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 보면 영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 촉구 건의 부분인지 조례 부분인지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그 비정규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아주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사업자 인식 수준이 낮아서 건강검진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센터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또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외국에서 수입 이 체류기간 만료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만들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좀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든 바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받으신 분들이자면 지역구 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옥포 1, 2동이 예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상가가 번성했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몰렸는데 지금 옥포 상권이 완전히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우조선 그 고용이나 조선 경기로 인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옥포 1, 2동이 사실 장평과 함께 조선산업이 거제가 활성화될 때 가장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영광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조선산업 그만큼 또 조선산업이 침체가 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또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 거제에 조선 사람이 들어선 지가 40년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당시는 신시가지였지만 이제는 구주택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구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평, 옥포 1, 2동이. 신도심이나 신주택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종래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신주택지로 이동하게 돼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도심에는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또 빈집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지금 이제 원룸이라든가 또는 평수가 좀 저평수이고 오래된 주택 이런 쪽에는 그 주거 조건 자체가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력사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가 거주하게 됐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직장을 잃는 분들이 또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집중적으로 주택이 빈집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옥포 1, 2동이 사실 직격탄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조선산업의 새로운 인원이 지금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옥포 1, 2동의 이 빈주택들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으로 먼저 움직일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40여 년 정도고 30년에서 40년 된 이 구주택 단지, 이거를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 주민들이 생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원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집중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가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 부분은 역시 이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 상권이 지금 이동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요. 이 상가 부분들도 우리 상업 하시는 분들이 함께 단체를 좀 만들어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마중물로서 행정의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부적인 운영 시스템도 좀 바꿔내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받아서 주변 환경도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간판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좀 교체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뭔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옥포 1, 2동에는 지금 현재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타 지역보다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분들이 변화되는 우리 이제 이 상업 쪽에 변매되는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적확하게 좀 잘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우리 송호성 후보님을 빗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 도의회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대표위원이 되셨고 또 대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표원은 이제 주변에서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나섰고요. 인기가 있으니까 대표위원 하시는 그런 이제 경선까지 했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선까지 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서 하게 됐는데, 대표원의 역할은 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견들을 모아야 될 때 한쪽으로 잘 모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것, 양쪽의 여야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 7기 도의회가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특정 정당 한쪽에밖에 없었고,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한쪽에는 아예 만들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 내에서 협의하고 교섭하고 하는 기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도 매우 빈약했고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제가 좀 대표 발의를 해서 실제로 교섭단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안도 몇 개를 개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다음 의회가 구성이 들어오면 이번에 개정된 규칙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서 종래에 겪었던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해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 행정타운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이 경찰서로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도 됐는데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이걸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지금 경찰서 자체도 매우 협소하고 또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민원실도 직접 가서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신속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소방서도 지금 경남에서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 진작에 좀 그 터전을 좀 만들어서 깃들이 잡혔다고 한다면 소방서 예산은 제가 가면서부터 바로 이야기를 해서 터만 만들어지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 받아놨는데 행정타운이 제일 늦어지면서 지금 소방서도 지금 삽질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행정타운의 집안 그 공사가 당초 약속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충분히 지원하고 또 업체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또 우리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이 일정들을 잘 잡아서 이 집안 조성이 끝이 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고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서 더 앞당기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송호정 후보님 이렇게 지금 재선에 도전을 하시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 물어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에 대한 정치적 꿈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도 도인으로서의 사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휴일이고 밤이고 늘 머리가 무겁고 굉장한 부담감 속에서 4년 동안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 못다 한 것은 좀 책임을 지고 완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하겠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실천 정치인의 선정이 되셨던데 이게 어떤 건지 저희들이 좀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예, 우리 과거에 우리가 상당히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내에서도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에 겪었던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독립운동과 연관된 내용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앞장서기보다는 함께 손잡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공동 발의를 한 부분, 조례를 공동 발의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와 함께 거기가 민족문제연구소입니까?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그 상을 받게 된 것이고요. 저는 그 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의회의 의원이 되고 첫 번째 찾았던 곳이 우리 백범 기념관이었습니다. 묘수에 직접 찾아서 큰절로 인사도 드리고요. 또 거기에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3의사가 모셔져 있는 그 묘소도 있고 그 사당도 있습니다. 거기도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시기마다 떠오르기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찾기도 합니다. 민족의 문제는 늘 가슴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고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각오를 다지는
그런 근간이 돼서 저는 그 상을 받은 것이 매우 영광스럽다. 송호성 후보님, 정치에는 필성하셔야 되니까 우리 유권자들과 시민들께 송호성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다, 지지 고소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거제를 둘러싸고 정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KTX 철도, 고속도로, 또 국도 5호선, 이런 또 부릉 메가시티, 이런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거제의 미래를 결정된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추진해왔고 준비했던 것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부경 메가시티의 거제를 담아내는 역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